또 지금 요즘에 지적받고 있고 비판받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정말 선대위원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저는 민생 토론회라고 언론들이 네.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데 그 민생 토론회라고 정식으로 붙여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어제 뭐 창원 가고 이래가지고 뭐 탈원전 비판하면서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어떤 다른 문제점을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상 관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라고 쓰고 사실상 관건 선거를 하고 있는데 공약하고 있죠. 예, 이거는 그냥 대놓고 공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총선에 그렇지.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관건 선거라고 써야 돼요. 이제부터는 민생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액만 봐도 3조 몇천억이에요. 3조 얼마를 지원하는데 그 네. 지원도 미리 돈을 주는 걸로 하더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 미리? 선지급. 네. 아 그냥 이게 일이 정말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돈 던지고 있다고 봐요, 진짜. 아. 네. 이런 식으로 국가 세금을 예를 네. 들면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예를 들면 지역 가면 원전 문제가 거기는 좀 심각한 이슈예요. 그쪽 지역이 지역하죠. 지역이 상원에 지금 원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민감하죠. 네. 그거 이제 탈원전 경기 하겠다고 타고. 그러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지역이니까 그런 데서 가서 원전 더 짓겠다고 하고 돈 주겠다고 하면 네. 표를 끌어올리는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총선을 앞두고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행보를 하는 거 잘못됐죠, 당연히. 아니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자 원전 더 짓겠다. 음.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핵 폐기물, 음. 방사선 어떻게 할 폐기물 거냐. 이거 어떻게 아, 할 거냐 네. 이 얘기를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더 웃겨. 뭐라는 줄 아세요? 원전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했다. 예, 그 그 얘기 얘기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승만을 끌어들여. 갑자기 이승만을 띄우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원전을 아. 미리 계획했다. 이승만 또 띄워. 뭐 건국 전쟁 뭐 그걸 감안한 어떤 진짜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어처구니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행태, 그러니까 패턴이 뭐냐면 음. 그 지역에 가서 민생 토론을 해요. 그리고 막 뭔가 지역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얘기들, 청사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꼭 시장을 가. 맞아요, 아, 예, 루틴이에요. 맞아요. 먹는, 시장 가서 꼭 먹는 거 먹어요. 좋아하지, 먹는 거. 예. 거기서 민심을 좀 다독이는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는데 자 14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다 서울, 경기, 수도권, 하고 부산. 이제 경남 쪽으로 갔다가 부산, 대전, 이제 충남, 울산, 충청권으로 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게 호남과 강원을 간다 안 간다 아직 얘기는 아. 없습니다. 충청까지는 확실히 간다고 일정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이제 선대위원장 느낌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네. 아유, 한동훈, 윤석열 투톱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투톱? 전략 투톱. 제가 볼 때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벽을 넘어설 수 없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투톱이 아니야. 아 투톱이 아니고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다.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낮거든요.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말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장밋빛 정책. 공약을 던져라. 아, 그리고 기자들 질문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안 받아요.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만 내고 그걸 언론들이 쫙 받아 쓰거든요. 대신에 대야당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슨 이재명 대표 무슨 아침에 도구 스태핑 비슷한 거 기자회견 하는데 아, 매일 하죠. 한 절반 정도는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공격수 역할. 예.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민생을 예를 네.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막 이런 얘기하죠. 큰 얘기 하잖아요. 뭐 3조 얼마 뭐 지금 뭐 실제 철도 지하와 뭐. 근데 그게 실현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본인 임기 때 하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떻습니까? 박정훈 기자가 그 좋아하는 사과를 못 사 먹어요. 비싸서. 그런 상황이야. 이게 다가오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이제 곧 민생이 좋아지겠네. 경제 어렵고 지금 건설 경기는 더 어려워져 가지고 4월 위기설이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맞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저는 별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지만 네. 이런 큰 그림의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총선에 임하는 사람들한테는 별 다가올 감동이 올 가능성이 저는 사실 낮다고 원전 봐요. 얘기하기 전에 또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하지 그런 얘기도 않았습니까? 했지. 근데 이것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 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울산 지역만 하더라도 그린벨트 많이 해제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뭐 산업단지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거 짓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40% 아직 아무것도 못 짓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더 해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거기다 공장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면 이런 우려까지 다 이제 논의가 그럼요. 되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냥 뭐 몇 조, 뭐 몇 억, 뭐 어떤 규제 푼다, 뭐 재건축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만 헤드라인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뭔가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 현실 우리 시장 가보면 마트 가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먹고 살기 어렵고 그렇죠.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 나온 거 보니까 지난해 비교해봤어요. 일단 10 얼마가 올라갔더래. 10만 원 넘게. 근데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많이 난방비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체감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체감되는 그 상황을 좀 눈을 가리고 있다. 상황을 좀 가리고 있는 그런 거지. 그런 보도, 그런 행사,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제일 슬픈 현실은 제가 이게 사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주원 교수님은 한 번도 사과 한 알이라도 가져준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슬픈 현실입니다. 10,000원이 넘어요. 10,000원. 10,000원이 넘어서 비싸서 못 갖다 주고 있어요. 아니 진짜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물가 이제 심각하다, 경제 어렵다라고 했더니 뭐 사과 배만 좀 비싸고 다른 거는 뭐 에헤이. 다른 것도 비싸요. 다른 거 장을 한번 봐보세요. 장을 참 마트 가서 장을 한번 안 가봤나 봐보시라고. 너무 이게 너무 아니래, 달라요. 너무. 다른 세상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